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시장은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난주 초반 반짝했던 반도체, 반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레벨 다운되는 건 아닌지, 더불어서 여러 성장 테마의 종목과 업종들은 어떻게 돼가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뉴스와 증권 방송에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내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오미크론 공포에 대한 변동성 확대, 뭐 짧은 조정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좀 길게 봐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던 변이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 이 부분들이 많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감마와 뮤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오미크론이 원래 오미크론의 이름이 아니죠. 기존에 13번째 변이다 보니까 뉴 바이러스 네. 혹은 크시 바이러스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상의 어떤 그 이미지 타격이라든가 또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 네. 발음의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미크론이 실제로 왜 지금 갑작스럽게 불거진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기존의 어떤 변이종들 같은 경우에는 변이 관계가 굉장히 여러 번 수차례 일어났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족보가 좀 짜임새 있게 계속 꾸준하게 바뀌었다. 세대 교차가 꽤 빨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단일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단백질 스파이크 부분들이 변이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확산이 굉장히 좀 용이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불거진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드러난 마당인데 현재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어떤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병실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어떻게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 아니면 네. 국내에서 타격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이 오미크론 변이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오미크론을 유통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결국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미크론의 공포 양상이 어디까지 갈까요? 확정짓기에는 아직 치명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단언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 자체가 1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각국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의 어떤 그 경기 재개에 대한 시행을 지금 과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셧다운을 진행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나비 효과, 낙수 효과를 쉽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항이라든가 선박 쪽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동 부분들에서 차단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경제 활동을 완전히 셧다운하기에는 조금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로 고스란히 앉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도 마찬가지로 이번 확산세가 이제 또 한 번 커졌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5차 확산까지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금리 인상기를 조금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11월 FOMC 이제 의사록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조기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난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 하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면에서의 어떤 시장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종목들을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요. 장기전이 됐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후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시장 자체를 좀 관망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시간적으로 두고 판단은 해야겠지만 일단 뭐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얘기이셨고요. 섹터별로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의 대응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반도체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 초반에는 반도체가 워낙 강한 랠리 아니 네.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이제 또 내일 모레게 되면 1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투자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 그렇죠. 없죠. 네.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실질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보고 왔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워낙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20조 투자를 예치하겠다. 미국 내에서의 실질적으로 전략 기지를 한 번 더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텍슬라에 대해 텍사스주에다가 대형 신설 기지를 만들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운송 자체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테일러주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텍사스주의 테일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공장을 만든 것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공급망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타격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원인은 현재 이제 반도체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각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 메모리 생산만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비메모리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업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소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20조 가량의 투자를 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먹거리를 3년 뒤, 4년 뒤 먹거리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이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동이 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그 공장을 신설을 하는 것을 신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느냐? 결국은 시차 적용이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마찬가지로 지금 신냉전 쪽으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따라서 자국 내에서의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화이자 장비를 다 빼고 나니까 반도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발언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식이 되다 보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반도체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 결국은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임에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꽤나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뭐 TSMC뿐만 아니라 뭐 각국에 있는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파란불들이 좀 다소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현재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반도체들 종목들을 언제쯤 매수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연말 효과를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실적 중심주로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올해 내내 좀 성장 테마였는데 2차 전지. 네. 근데 최근 한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좀 바람잘 날이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LFP 배터리 논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굵직한 이제 대형주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처럼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성장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이 강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간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나름 잘 버텨왔었죠.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섹터들이 먼저 불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지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엔 또 테슬라의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마찬가지로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 물량들을 또 대거 내어놓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또 일거 또 후퇴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산업 지속성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리비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루시드와 같은 이런 기업들, 신흥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실적 부분인데 지금 엊그제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마찬가지로 그간의 신속 배송을 굉장히 또 강조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배송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매출 자체를 높이는 것에 큰 의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의 어떤 순익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배송비라든가 아니면 운송료 자체를 높여가면서 자동차 매출을 올리느니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주의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연간 몇 대 부를 인도할 것이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갔던 전반기의 어떤 이슈들이 사실은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인도 물량이 좀 예상보다 달성 못했을 때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단기 수익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면은 대형 종목들이 좀 다소 몸집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몰렸던 것은 결국은 그런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제 LG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정유 부분들도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유가 타격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시스템 확충 부분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어떤 3대 전지 관련된 대형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이제 대형 전지주로는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뭐 11월 상순, 뭐 중순까지는 굉장히 핫했던 테마가 NFT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메타버스, 뭐 새로운 성장, 아직도 나아가야 될 꿈이 세계가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NFT 그리고 메타버스였는데 관련주는 뭐 게임주도 있고 연예계 어떤 엔터주들이 있을 텐데요. 이 어떤 NFT 뭐 일시적이었었는지 아니면 다시 12월에는 또 이런 성장의 테마가 올라설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NFT라든가 메타버스 자체 용어가 사용된 거는 이제 작년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유독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이 두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에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먼저 많이 갔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이제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순환매 시기로 좀 돌아선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쉽게 종목 자체를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확보했던 현금이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대체 불가 토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슈 자체에 의해서 조금 주가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실적이 조금 하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NFT 투자를 합니다. 메타버스 투자를 합니다. 한 번에 이슈를 언급하는 순간에는 또 한 번 증시의 주가들이 또 굉장히 또 요동을 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다소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종목들도 사실 이제 미국의 메타가 먼저 움직이지 못하면은 또 한번 국내 증시에서는 타격이 나타나는 이런 일진일퇴의 양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차익 실현 면적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매우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장기 보유 자체가 좀 가능하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용 자산에 대한 의존들이 좀 많이 낮으신 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월 증시를 대하는 입장에서 좀 피해야 될 섹터 그리고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섹터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종목까지 혹시 가능하다면 좀 제시해 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PMI 지수가 이제 60포인트를 돌파한 게 지난 7월이었죠. 네. 7월 이후에 이제 6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50포인트대로 다시 이제 조금 58포인트인가요? 이렇게 소폭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버리면은 이제는 다시 또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결국 이제 구매 관리를 하는 어떤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런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지금 1%대로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제로 금리 때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연일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물가가 싸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아마 살펴보셔야 될 섹터는 다시 은행주, 전통적인 가치주로 좀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 그렇다면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금 제가 좀 꼽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은행을 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기업은행은 이제 국책 산업을 또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농협은행을 제치고 이제 1위로 달성을 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출 대상자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들보다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또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감가상각이라든가 혹은 이제 대차손익에 대한 부분들에 좀 리스크를 많이 하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시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결국은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리스크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어떤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NFT 관련된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